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비보존 헬스케어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는 0.62%의 소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200만 주, 거래 비율은 전일 대비 170%로 훨씬 더 많은 오늘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드번호 082800이 되겠고, 현재 시각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2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이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 조명 관련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는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종합 제약그룹사로서 하나 좀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가 비보존,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죠. 비보존이 최대 주주로 있고, 그 밑에 비보존 헬스케어, 그 다음에 지난 9월에 인수한 비보존 제약을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종합 제약 그룹사로서 좀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비보존으로부터 비마약성 진통제, 주사제죠. 주사제를 통해서 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임상 계약을 비보존과 맺고, 현재는 임상 3상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임상을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똑같은 겁니다. VVZ149 비마약성 진통제인데, 외용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그 겉에 바르는 거죠. 피부나 이런 데다 이제 바르는 하나의 크림 형태, 크림 형태로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이렇게 좀 크림 형태로 바르는 걸 이제 외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난 이제 2월 달에 KPM테크로부터 이 외용제 개발권을 이전을 비보존 헬스케어가 받아서 이제 앞으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는 임상 1상 후반기, 2상 전반기가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요 임상은 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추진을 한다라고 지난번에 또 이야기가 뉴스로 또 전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이 또 임상 신청서나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하게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의 또 긍정적인 영향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이 요건데요. 비보존 헬스케어하고 비보존 제약이 임상시험용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오피란제린의 외용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크림 형태로 비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바르는, 피부에 바르는 뭐 이런 이제 형태가 되겠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임상시험에서 쓰일 의약품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임상시험에서 뭐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뭐 임상시험용 의약품 위탁 생산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임상 이상용 제품 VVZ149 외용제 오피란제린 크림 생산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던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피란제린 외용제는 임상 1상 후반기하고 2상 전반기가 임상이 마무리된 상태가 되겠고요. 이제 올 하반기에 식약처에 임상 계획을 제출을 해서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획대로 또 통과가 된다라고 하거나 승인이 받았을 때는 주가에 또 긍정적인 역할을 또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또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외용제의 경우 이제 겔 형태로 완료가 됐는데, 이게 피부 투과율이나 끈적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상부터는 크림 제형으로 제품을 변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경한 형태로 이제 임상 시험 계획을 하반기에 또 제출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특별할 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사제 형태, 이게 지금 외용제 형태가 있고 주사제 형태가 있는데, 주사제 형태는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임상 3상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피란제린의 외용제는 지난번에 이제 KPM테크로부터 이전받았고,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이게 이제 또 나오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오늘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앞으로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계획대로 승인이 됐을 때 주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쓰일
외용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니까 뭐 규모도 얼마 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 큰 의미를 좀 두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상 그 신청서 내고 어떻게 이제 또 주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비보존 헬스케어의 주가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하락 추세입니다. 이 흐름들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기술적으로야 여기가 지지 라인이고 저항은 이 자리가 저항인데, 지지는 받았는데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튀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좀 존재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건 지지받을 때에서 지지받았고요. 올라가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좀 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힘이 좀 떨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인 것 같은데, 뭔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꼭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딱 중심선에서 걸리고 있는데 이 중심선 위로 좀 넘어서서 안착이 돼야 좀 더 상단을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중심선 근처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5일선과 11선, 5일선을 살짝 깨졌고 1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11선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세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좀 거래량이 실리고 거래량이 터져야 주가가 힘이 실리는 거고, 힘이 실려야 방향이 바뀌고 탄력이 조금 더 이전과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몇 번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1월 이전에 추가 상장이 됐던 부분들은 많은 비중도 아니고 주식수가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됐다 하더라도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매물로서 출회가 됐을 거기 때문에 11월 달 거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1월 4일 날 한 685만 주 정도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시기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면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정립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립을 하고 가고요. 이게 이제 보통 3일 전부터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80만 주가 상장된다는 소식이 되니까 그날 바로 이제 160만 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0만 주가 연이어서 나왔고, 그러면서 요 두 개 합치면 거의 200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온 거죠. 685만 주 중에 200만 주 정도가 일단은 매도가 터져 나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짜잘짜잘한 건 뺄게요. 큰 거 요거 두 개 합치면 240만 주 정도, 그리고 50만 주니까 거의 한 300만 주 정도가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간 거죠. 300만 주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나갔고, 그리고 나서 100만 주가 또 나갔네요. 110만 주 정도가 또 나갔으니까 얼추 요거 대충 계산해 보면은 이날 이제 11월 4일 날 680만 주 상장된 건 전반적으로 11월 27일까지 대부분 물량들이 다 터져 나간 걸로 보입니다. 즉 이 물량들은 상장되고 나서 다 매도가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얘네들의 평균 단가는 1460원이었습니다. 1460원에 상장된 거는 11월 27일까지 다 물량이 터져 나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1월 27일 날 추가로 또 1000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1월 27일이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그쵸, 요때로 가야 되겠죠. 1월 27일 날 추가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1070만 주죠. 요걸 이제 또 계산을 해보면 1070이라고 할게요. 1070만 주인데 이 다음날 270만 주가 곧바로 매도가 나가죠. 곧바로 매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30, 60, 70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매도가 나가는데, 요거 대충 합치면은 한 180만 주 정도 됩니다. 예, 180만 주 정도가 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180만 주가 추가적으로 나갑니다. 그럼 요거 대충 해보면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이게 450이네요. 450만 주 정도가 나갔으니까 450만 주를 빼면은 20에 620만 주가 남죠. 620만 주 정도가 지금 남는데 2월 1일 날 추가적으로 상장이 됩니다.
2월 1일 날 얼마가 상장되냐면 141만 주가 상장이 돼요. 그럼 요것도 141만 주 더 해야 되겠죠? 620에 141만 주 더하면 760만 주 정도, 760만 주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고 이후에 이제 보면 매도가 안 나와요. 이 짜잘짜잘한 건 뺄게요. 760만 주 정도가 매도가 저 남아 있는데 뭐 더 이상 매도 이 짜잘짜잘한 건 빼고 오히려 더 크게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760만 주가 남아 있잖아요. 얘네들 단가 얼마입니까? 역시나 1,460원, 1,500원대, 1,460원짜리가 760만 주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잘 보세요. 2월 1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때요? 또 상장이 되는데 34,000주 이런 건 뺄게요. 그 다음에 680만 주가 또 됩니다. 그럼 아까 760에 680만 주를 더 대야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대충 1440만 주죠. 1440만 주 정도. 그리고 왜냐면 이게 상장이 언제 됐냐면 2월 25일 날 됐거든요. 680만 주. 2월 25일 날은 물량이 나온 게 없어요. 2월 25일 날 됐는데 이때 600만 주가 상장이 됐는데 나온 게 없어요. 1400만 주 정도가 1440만 주 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추가 상장이 좀 더 됐어요. 근데 이게 뭐 만주 단위니까 이런 건 빼버리고 지금 주식이 이제 상장된 게 얘네들 평균 단가 다 1460원이에요. 1460원이고 이전에 있는 것도 거의 1500원대 1460원이니까 얘네들 지금 1440만 주 정도가 지금 이제 평단이 1460에서 1518원 정도, 1510원 정도 요렇게 형성돼 있는 게 한 1440만 주, 1500만 주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또 샀어요. 이 밑에서. 이 1500원대, 1400원대일 때 여기서 물량을 계속 늘렸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더 또 많이 샀죠. 쭉 늘렸기 때문에 아마 한 1500, 1600만 주 이상으로 이 지금 들고 있을 겁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1500만 주, 1600만 주 정도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 얘네들의 평단이 1460원에서 1500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1500원 정도. 근데 얘는 못 팔았어요. 만약에 팔았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팔았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았으면 이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엄청나게 나갔을 거예요. 매도가 엄청나게 나갔으면 얘네들이 팔고 나갔다라고 보는데 아직 못 팔았어요. 주식으로 전환은 해놨는데 전환사채를 전환을 해놨는데 주식으로 팔지는 못하고 있고 지들 평단이 1500원대 146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1500만 주, 1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팔려면 거래량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여기서 물량을 더 늘렸고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래량에 팔 수가 없는 거죠. 이 거래량 팔아버리면 이제 급락 나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 한 번 정도 강한 이제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못 팔아먹었으니까. 사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이자보다 시세 차익이 더 클 때 하는 거예요. 여기 전환사채로 받는 이자보다 시세 차익이 더 클 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환을 했는데 시세 차익을 못 보고 지금 자기네들 평단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팔아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팔면 급락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주, 1500만 주, 1600만 주 정도를 아마 이 1450원에서 뭐 1500원 사이에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팔아먹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가를 좀 올려줘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주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하락을 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고 점진적으로 올려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져주면서 아마 올라서게 되면 그때는 아마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차적인 이제 다음 저항대가 1900원대 근처라고 보고 요 근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걸 순간적으로 좀 돌파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이 전환사채가 아직 팔아먹지 못했다는 거고 아직 주가의 방향은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거래량이고
근데 거래량도 없고 방향 전환도 안 되고, 근데 지지받을 때에선 지지받고 점차 올려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 국면에서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하락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이제 액션이 좀 나와야 될 거고요. 그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거래량이 지금 한 달째 몇 달째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한 1,9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적인 여유는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걸 좀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돌파가 되면 이제 상황은 확 달라집니다. 이 하락을 접고 돌파가 되고 2, 3일 정도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1,900원대인데 이걸 이제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이 되면서 주가의 시세가 좀 더 탄력 있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필요한 건 거래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얘네들도 팔아먹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 놔야 자기네들도 좀 대응하지 않을까. 이 급락에서도 안 팔았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얘네들 안 팔았습니다. 이 비보존 제약 사태 터지면서 급락 나오는데도 쟤네들 못 팔고, 아마 가슴 속으로 막 알이 많이 했을 거예요. 가슴 알이 많이 했을 거고, 주주님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안 팔았습니다. 이후에는 오히려 더 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뭔가 이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랜만에 다시 전환사채 한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세는 잘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터져줘야 분위기도 바뀌고 흐름도 연속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고, 1,900원을 넘어가면 방향까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 나왔을 때 단기적인 저항 때는 이 1,900원 정도가 될 거고요. 돌파가 되고 나면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될 거기 때문에 1,900원을 기점으로 좀 대응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좀 넘어서게 된다면 1,900원을 강하게 뚫고 넘어선다면 이후에는 이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받침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제 하락의 연속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래량이 좀 꼭 터져주기를 바라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보다 더 내려갈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코로나 때 잠깐 내려간 거 말고는 그래도 이 자리면은 역사적인 좀 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무게를 역시나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추천이 나갔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